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말, 이건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사고의 80%가 부정적인 겁니다. 좀 심하죠? 예. 근데 그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안전과 생존에 좀 유리한 걸 만들거든. 뭐냐면 주변에 사기꾼이 덤비면 이걸 좀 의심하고 걸러내고 부정을 쓰고 있잖아. 또 내가 위험한 상황에서는 부정을 써야 거기에 대해서 돌다리를 한번 두들겨 볼 수 있는 거고. 내가 돈이 많다면 그 돈을 내가 부정적인 이런 사고가 없다면, 그런 걸러내는 그런 기능이 없다면 이 많은 돈을 한참에 어딘가 투자해 버릴 수도 있고 펑펑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 그럼 우리 인간관계든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서 이 부정적인 사고와 언어는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내담자들이 대부분 이런 부정적인 사고와 언어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 이때 우리는 그게 나쁘다, 그건 잘못했다라고 지적해 주는 건 아주 나쁜 방법이에요. 그냥 그걸 항상 뭘 해줘야 돼요? 수용해 줘야 돼. 인정해 줘야 돼. 그리고 공감해 줘야 돼. 그리고 공감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와 마주 보지 않고 상대와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도록 나란히 서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감을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부정적인 사고와 말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인정해 주는 것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는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와 말, 이것 때문에 우리 삶에서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고 너무나 많은 제약이 걸려있고 너무나 좁혀져 있는 경계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는 데 있어서 이걸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부정적인 말을 사람들은 의도는 뭐냐면 전부 다 긍정적으로 들어쓴다는 거. 자, 긴장하지 마. 부정적인 단어예요. 이걸 부정적 긍정문이라죠. 부정적 긍정문. 자, 부정적인 걸 썼어요. 긴장하지 마. 그럼 우리는 의도는 긴장하지 말고 좀 편하게 하라, 이 뜻인데,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중요한 지금 뭔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요한 어떤 경기 상황에 있는 운동선수가, 코치가 야 긴장하지 마 했을 때 과연 이 선수는 긴장할까? 긴장하지 않을까? 긴장하게 된다. 왜? 우리는 긴장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오는 순간 이미 긴장을 먼저 한 상태에서 하지 말을 해석해야 되니까 이미 그건 불이 난 상태에서 불 끄기가 힘든 상태가 되어버리죠.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말보다 앞으로 이야기할 때 그건 폐쇄적 대화법이거든요. 폐쇄적 대화법 보면 예 아니면 노, 예스 아니면 노 두 개를 선택하기 폐쇄적 대화예요. 개방적 대화는 뭐냐면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스스로 좁지만 작지만 선택지를 줘가지고 스스로 그걸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게 개방적 대화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사고와 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원래 갖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정적 사고 말의 기능을 뛰어넘어 버린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반복적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이 거기에 오염돼 버리고 거기에 완전 중독된 패턴을 만들어 버린다. 왜? 우리 뇌는 부정적 언어를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 그게 긍정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부정적 언어가 들어와 버리면 그걸 처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써야 된다?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쓰는 것이 훨씬 선택지가 넓어지고 더 좋은 기회를 연결할 수 있다. 이 문장들을 잘 읽어보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근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나요? 나 뭐가 없어 걱정이야. 뭐가 이렇게 되면 안 좋아질 텐데? 전부 다 뭘 하고 있죠?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중요한 거 잘 봅시다. 내가 부정적인 표현을 했어.
지금의 현실이 더 개선되고 더 나아진다면 이걸 많이 써야지. 예. 근데 내가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현실이 뭔가 좀 안 좋아서 이야기하고 있을 거거든. 예. 현실이 안 좋은데 우리가 말과 생각까지 그 현실에 부하내동해가지고 부정적인 걸 계속 되풀이해버린다면 내가 여기 안 좋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더 나은 선택지를 찾지 못하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스포츠상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경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자기가 10대5로 이기고 있었어. 예.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는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야, 이번에 내가 1등 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고 와, 이제 난 1등이야 라고 갑자기 급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급흥분들이 각성이 올라오면서 실수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처음에 10대5였는데 자기가 이제 12대18로 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운동선수는 이제 망했다, 졌다. 이건 도저히 따라 붙일 수 없다. 지금 뭔 이야기 하고 있죠?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도 이 스코어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이미 나는 어떤 상태에서 지금 그 경기를 진행하고 있나요? 부정적인 상태. 완전 부정적인 상태에서 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경기는 하나만 한다. 예. 자, 우리 삶에서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 내 현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거기에 부정적인 이야기나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나는 거기에 완전 함몰되어 버린다. 예. 이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예. 라고 해서 방법을 찾는 그러한 생각과 말을 해야 된다. 성공의 세 가지 조건은 세 가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민첩성과 유연성과 나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서는 그래 잠재식에 국한해서 설명하니까 예. 그거하고는 또 결이 조금 달라요. 예. 어떤 일을 할 때 미칠 수 있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 바로 그거죠. 예. 자기가 좋아하는 일. 우리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거기에 미칠 수 있는 일. 사실 성공은 아주 간단해요. 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예.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하거나. 예. 근데 이것도 잘 풀어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미쳐서 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잖아. 예. 또 잘하는 일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서 돌아오는 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 성취가 이루어지니까 예. 좋아하게 되더라. 예.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잘하는 일을 할 때 성공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예. 그래서 그걸 찾고 거기에 내 모든 걸 다 불살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 사명이라는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열정이라는 게 나온다 이 말이죠. 우리는 보통 사명감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예. 그걸 그냥 열정 가지라고 열정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아이들이 운동장에 축구공 하나만 던져주면 잘 놉니다. 예. 밥을 먹으라 해도 밥 먹어도 안 올 정도로 재밌게 놀아요. 예. 왜 그럴까요? 축구가 재밌습니다. 재밌고 좋거든. 예. 이때 아이들의 그 상태를 우리 열정으로 비유할 수 있다. 예. 만약에 우리 삶에서 내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듯이 재밌게 하듯이 어떤 일에 미칠 수 있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을 때 우리는 사명과 열정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얻는 성취가 달라집니다. 예. 우리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살아가죠. 예. 어중간한 반푼수는 설 자리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각 분야마다 최고의 그 전문가들만이 두각을 나타내죠. 예. 그렇다면 내가 어중간한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지식과 내 기술로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쉽지가 않다. 그건 쉽게 하면 레드오션이다. 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블루오션. 블루오션이 바로 전문가예요. 예. 전문가는 어느 사회, 어느 국가,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살아남습니다. 예. 하다못해
짜장면 하나 잘 만드는 그 최고로 잘 만드는 기술만 갖고 있어도 무조건 부자가 됩니다. 네. 성공합니다. 네. 왜? 최고의 전문가니까. 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지금 설명하는 이게 나의 잠재의식에서 과연 내가 좋아하는 일, 재밌어하는 일에 지금 하고 있는가? 또 내 잠재의식에서 나는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적인 그걸 갖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 답이 나오죠. 네. 이 성공이 나 자신을 이롭게 하는 걸 뛰어넘어서 네. 내 주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와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이 성공을 했을 때 네. 가장 행복해할 사람이 누굴까요? 나의 패밀리, 가족이죠. 네. 아, 이 일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 가족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거라면 네. 나는 그 일에 미치게 되는 거죠. 네. 아,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함께 그 성취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열정을 쏟을 수 있다. 네. 그럼 나의 잠재의식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약에 맞춰 놔버린다면 네. 내 잠재의식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그냥 되는 상태가 됩니다. 네. 되는 상태. 되는 상태는 이미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네.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우리의 존재를 먼저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뇌에 기억화되어 있죠? 과거의 유전, 네. 또 학습, 네. 경험 네. 이것이 뇌에 뭐 되어 있나요? 기억화되어 있죠. 네. 기억 시스템이 되어 있다. 네. 그럼 우리의 이 존재는 유전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학습과 경험 이것이 우리 뇌에 기억화되어 있다. 네. 자, 그 기억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개인마다 그러한 학습과 경험의 내용과 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네. 그 과정에서 학습 경험 과정에서 우리 뇌에 기억되어 있는 이것들이 온전한 기억이냐면 그렇지 않다. 네. 우리는 온전한 기억이라고 믿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 기억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정보는 뭐냐면 생략된다. 네. 왜곡된다. 네. 일반화된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억이라는 것은 생략, 왜곡, 일반화됐으니까 이 기억을 바탕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완벽하진 않다. 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세상 모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아, 세상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는 전부 다 뭐 생략, 왜곡, 일반화되어 있는 기억 시스템. 네. 그거에 의해서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르다. 요게 이제 나와야 돼. 네. 모두가 다 다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 모형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네. 우리는 요 기본 바탕을 깔고 네.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봐야 돼.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세상 모형이 생략, 왜곡, 일반화되어 있다 있거든. 생략은 어떻게 일어날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과 정보를 우리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그거 다 받아들고 우리 뇌가 포화선배 터져버리지. 네. 작동이 안 되지. 네. 과부하가 걸려버리지. 그래서 자신이 흥미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것만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받아들이고 그 위에 거는 대부분 뭐 한다? 생략해버린다. 네. 아, 결국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나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자기에게 관계되어 있는 거, 자기가 흥미 있는 거, 자신의 욕구와 관련된 것만 받아들이고 그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내가 아까 그런 말을 했는데 왜 못 알아들었으라고 이야기할 때도 많잖아. 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은 거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앞에 교수가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그 교수의 강의 내용의 25%밖에 못 받아들여요. 네. 평균. 네. 그럼 25%라는 거는 75%는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생략했다. 네. 왜? 학생들의
그러한 흥미나 관심이나 그걸 못 끌어냈기 때문에 예. 그런 욕구를 못 건드렸기 때문에. 예. 근데 어떤 교수는 강의 내용을 학생들이 80% 이상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 예. 그건 어떤 거일까요? 그 학생들의 흥미나 그런 욕구나 예. 그런 관심 분야를 찔렀다. 예. 그렇게 찌를 때 그거는 쏙쏙 들어가거든. 예. 지금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 강의 내용을 80% 이상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본인의 관심 분야고 본인의 흥미 분야고 본인의 거기에 대한 공부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하거든. 예. 아, 그거 위에는 전부 다 생략한다. 요건 이제 예를 먼저 해야 돼. 예.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 자, 그러면 배가 고픈 사람은 예.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음식을 먹는. 그렇죠. 음식을 먹는 거, 빵이죠. 예. 밥이든 빵이든. 예. 그러면 밥과 빵 위에 거는 약하게 희미하게 보이거나 아예 안 보일 수 있다. 예. 갈증이 나는 사람에게는 물만 계속 떠오른다. 예. 내가 좀 사치를 많이 부리거나 남에게 조금 뭔가 과시하고 싶은 사람은 옷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 패션에 대한 어떤 거는 자기가 관심 분야가 있거나 그러한 쪽에 개인의 내면의 욕구가 있다면 옷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 예. 또 어떤 사람은 만나면 계속 차 이야기 많은 사람도 있어요. 아. 그 사람은 뭐냐면 차에 대한 어떤 관심과 흥미, 욕구가 강하다. 예. 근데 차 위에 다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문외한이에요. 잘 몰라요. 예. 아하, 결국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 흥미, 욕구와 관련된 것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뭐 생략한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두 번째 왜곡이에요. 예. 왜곡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욕구와 예. 관련해서 욕구에 맞게끔 이 들어오는 자극과 정보를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내 욕구에 맞게끔. 이 욕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내 안에 어떤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회로로 설명해도 되는 거예요. 예. 또는 가치로 설명해도 되는 거고 예. 또는 내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지식으로 설명해도 돼요. 예. 이런 것들이 기존에 먼저 들어와 있는 이게 새로 들어온 자극과 정보를 요거에 맞게끔 뭐 필터링 해버리니까 그 과정에서 원래의 그게 온전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변형돼서 들어오는 걸 왜곡이라 그래요. 예. 이 과정에서 생략도 일어나겠죠. 예. 생략도 일어나고 왜곡도 일어난다. 우리가 필터링이라는 걸 잘 보세요. 예. 필터링이라는 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다 못 들어온다. 예. 그 필터 걸러낸다는 거거든. 그럼 그 필터 시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먼저 들어와 있는 지식에 의해서 필터링 시켜요. 예. 또 뭐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필터링 시켜버려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수적 가치를 갖고 있다면 진보적 가치에 관련된 게 들어오면 전부 다 뭐 생략시키거나 그걸 내게 유리하게끔 왜곡시켜서 받아들이고 그러죠. 그렇게 지식과 우리의 가치에 의해서 필터링 되고 또 현재 내 감각에 의해서도 필터링 시킨다. 예. 사람들마다 감각 체계가 다 다르거든. 예. 그래서 모든 건 다 생략시키고 왜곡시킨다. 어릴 때 봤던 그 영화가 예. 내게 들어서 기억됐어요. 예. 근데 우리 뇌는 가소성을 갖고 있거든. 예. 가변성을 갖고 있거든. 예. 들어온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조작돼요. 예. 요걸 우리는 왜곡이라 그래요. 예. 어떻게 조작되느냐면 원래 영화는 요만큼 들어와서 줄거리가 있는데 예.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신경회로하고 전부 다 연결돼 있거든. 예. 연결돼 있으면서 영향을 자꾸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이게 빨간색이 있는데 분홍색으로 약간 비치기도 하고 예. 색깔이 흰색이 약간 아이보리로 바뀌기도 하고 예. 묻혀 들어간다. 예.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 안에서 새로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기도 해요. 이 영화에 대한 거. 때로는 이 안에 있는 걸 분명히 이걸 봤는데 이 부분은 잘라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안에서 우리 뇌에서 각색하고 편집하는 기능이 있어요. 예. 조금 전에 좋은 질문했거든. 그 각색과 편집 기능에 의해서 과거에 어릴 때 봤던 그 영화는 진짜 그때 처음 봤을 때 그 실제 영화가 아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서 이미 각색 편집되어 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뒤에 그 영화를 똑같은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 전혀 새 영화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 새 영화를 보고 있는 거. 그 각색 편집 기능이고 왜곡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변형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그 영화를 봤을 때 나의 뇌와 네. 성장한 이후에 나의 뇌가 이미 바뀌어 있거든. 네. 우리가 어릴 때 그 초등학교 운동장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잖아요. 네. 어른이 돼서 가보면 운동장이 코딱지만 하다고 똑같은 운동장인데 그건 뭐에 변화냐면 어릴 때 내가 봤던 시야가 그만큼 좁았다, 작았다. 근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더 넓은 걸 많이 봤거든. 더 넓은 걸 많이 보고 나서 운동장을 보기 작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는 더 넓은 걸 경험할 그게 없었으니까 이 운동장이 최고로 크게 보였단 말이지. 나는 어릴 때는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네. 나 축구공이 이만한 줄 알았어. 네. 그 나의 기억에는 축구공이 이만한 걸로 내게 기억돼 있었다. 네. 근데 실제로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들면서 공을만 보면 축구공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 실제 축구공 요만해요. 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훈련에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세계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인가? 네. 그 선수는 3점 슛을 넣을 때 네. 일반 사람들하고 이게 뇌가 다른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3점 슛을 잘 넣느냐? 이 사람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 골 넣는 그 바스켓 밖에 넣는 게 힘든다. 그 사람이 보는 이 바스켓이 이만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뇌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실제 그 사실과 내가 그걸 인지하는 거는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뇌가 갖고 있는 시간착오 기능 때문에 그래요. 시간착오. 시간이 잘 안 간다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요. 하나는 그때 그 당시가 되게 지겨울 때, 되게 힘들 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외부의 자극이 심하게 많이 안 들어올 때, 다양한 자극이 안 들어올 때 그 시간이 길게 우리는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거.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아마 후자일 경우가 높거든.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많이 다양해지죠. 수많은 자극들이 생기고 관계가 생기고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공부나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네 가지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많은 그게 들어오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은데 시간은 사실 똑같이 가요. 그런데 우리 뇌에서 시간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 체크하는 기능을 사람들은 시계가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생체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어제 8시에 밥 먹었으면 오늘 8시에 위에서 위산이 분비가 돼요. 정확하게 체크해요. 그럼 이 흘러가는 시간도 외부적인 시간도 정확하게 체크하죠. 체크하는데 내가 어떤 일에 빠져 있을 때, 몰입해 있을 때는 우리 뇌가 시간 체크하는 그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재밌는 영화에 빠져 있거나 재밌는 스포츠를 보거나 뭔가 공부에 몰입해 있을 때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가버릴 때는 뭐냐면 시간을 내가 체크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시간을 체크하느냐면 이 일이 힘들고 고될 때 언제 끝나지 계속 시계를 보잖아요. 우리 뇌에서도 똑같이 체크해요. 힘들고 고된 일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간이 더디게 간다. 고통스러운 시간은 빨리 우리가 벗어나면 좋은데 오히려 더 길게 느껴져요. 시간 체크하기 때문에.